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꿈에도, 우리 민족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 맞습니다. 왜? 한민족이 분단이 돼 갖고 있으면 뿌리의 역할을 못 합니다. 인류의 뿌리인 한반도가 분단돼 갖고 힘을 같이 쓰지 않으면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냐? 대한민국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 주입을 시켜서 아리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남쪽입니다. 조상의 얼을 빛낼 이런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걸 시킨 것도 남쪽에다가 했고, 저마다 소지를 키워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는 것도 남쪽에다 시킨 거고, 이걸 갖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라고 가르친 것도 남한에서 했지 북한은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할 일이 없냐? 북한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남한이 그렇게 하는 패러다임이 나오고 성장할 때까지 남한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들을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시대를 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쪽은 희생하면서 방패가 돼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지형을 잘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형은 아주 노란자 자리에 있으면서도 강대국들의 그 욕심을 내는데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묘하게 돼 갖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강대국들의 러시아, 소련 뭐 이러던 거기하고 중국하고가 공산당을 열어서 공산국가를 하기 위해 갖고 굉장히 막 공격을 하는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일으키는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유럽하고 저기는 미국하고는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있어요. 우리하고 딱 붙어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가 찬 방법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동안에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남북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안 하게 만들어낸 이 70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70년 동안 평화롭게 이렇게 성장기를 맞이한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1,000번 이상을 침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롭게 성장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기의 성장을 기본을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파제를 놓고 북한을 방파제를 놓고 남한을 지키면서 남한은 성장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하자면 인류가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남한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완충력을 만들었던 것이 북한 땅입니다. 남한의 형제들이 제대로 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북하고 남하고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흐릭을 써는 것도 하느님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 저쪽에 중국하고는 북한을 물고 그쪽 편을 들고, 저 미국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남한을 만들었고 요거 편을 들고, 요렇게 해갖고 38선이 꺼인 게 대한민국만 꺼인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38선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법안에다가 열어놓은 거죠. 이런 걸 바르게 풀지 못하면 우리 감정적으로 가면은
절대 통일 못합니다. 북은 형제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준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는 이 천지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2년 12월 21일 날까지 우리는 다 컸습니다. 성장기가 끝났다. 그 성장기가 끝났으니까 북은 희생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도 견디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이제 성장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남북이 같이 의논해가면서 이제 풀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접근 못하니까 자꾸 맥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준비를 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게 2025년 가을이었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통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냐? 자연에서는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줬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갖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전쟁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분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3차 대전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각 나라들이 분쟁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지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분쟁을 멈출 수가 있는 그런 민족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시간이 언제까지냐? 작년 9월 달까지. 요 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그걸 처리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중재를 했어야 되는지 인터넷 공개를 할 테니까 지금은 요렇게 하기에는 너무 퍼져버렸고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큰 힘을 쓰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까지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 놓였었느냐면 세계가 첨단 기술을 갖고 쟁탈을 벌일 때 그 첨단 기술에 쟁탈을 벌리는데 한가운데 누가 있냐?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 기술이 세계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계에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기술을 들고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에서 나오라고 요 와서 이렇게 하자 해놔놓고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서 농락을 했습니다. 지원해 준다 그랬고 딱 들어가니까 지원을 못 해준다. 너거는 요러면서 전부 다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걸 들고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뭐 다 캐문라고 글로 갈까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거기 지금 이랬고 발목 잡히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지금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운이 시작을 해갖고 2년을 이렇게 며칠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년을 끌어버리니까 세계의 이런 환경이 무너져 가는 거죠. 요때 대한민국이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 러시아도 우리 인류고 미국도 우리 인류고 저 중국도 우리 인류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밑작업이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멀고 작업을 어디서 해야 되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왔어야 됩니다. 도와가지고 전쟁을 휴전을 시켜서 앞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반듯하게 바르게 대한민국이 도와가지고 이 휴전을 해서
러시아도 바르게 국가를 만들어가고 우크라이나도 바르게 국가를 만들어서 유럽을 이끄는데 이 앞장을 서게끔 도와줬어야 된다.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 축이죠. 근데 그 축이 누군가가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 대표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대한민국의 기업의 대표, 최고의 대표들이 삼성하고 현대입니다. 삼성하고 현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도움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코너에 몰리가 있으면 사람을 안 만날 때 못 만나줍니다. 저 편이 아니면. 근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달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줄 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우크라이나 안 대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그걸 강렬히 필요했을 때입니다. 만나려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 러시아가 못 만나요. 무게가 너무 커. 러시아 그 푸틴의 어깨 무게가.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랬는데 이 세 분들은 만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때 국민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만날 수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혼자 가면은 약해가지고 질이 후두루두루 거려요. 그럼 정의선 회장도 가면은 혼자 가면 후들후들해요. 너무 커, 질량이 이게. 힘 받아놓은 게. 그래갖고 둘이서 가면은 안 후들거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였어야 돼요. 누구한테 지혜를 얻어서 움직였어야 된다. 그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부터 이제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가. 우크라이나는 그때는 9월달, 그 작년에는요,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에다가 무기 좀 달라고 난리를 부릴 때입니다. 저것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만 가도 할배처럼 만나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해, 원래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금 대기업 이 총수 2분이 우크라이나를 가면 특별 대접입니다. 그 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전쟁을 그만두세요. 딱 이 소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 그만두겠어요? 택 반품도 없죠. 그냥 너다부터 전쟁을 그만두라 한 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한국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전쟁하는데 그만두라 했거든. 그 소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힘을 우리한테 다 줬다라는 거죠. 이걸 잘 지혜롭게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쟁을 그만두라 하니까 밑도 끝도 없는 소리니까 안 믿길 줄 알고 그 소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소모전은 안 됩니다라고 하고 전쟁을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밑도 끝도 없어요. 소모전이지 원래 전쟁이라는 게. 하면 여기서 한마디 더 해요. 우리 젊은이를 다 죽이는 이런 소모전은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저런 전쟁은 젊은이를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 우리 형제들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을 다 죽이는 소모전은 안 된다라는 거죠. 보석보다 더 귀한 젊은이를 전부 다 희생시키고 죽이는 이런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 말이 없어요. 뻥찌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대한민국이 도울 테니까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전쟁은 그만두고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가서야 바보라도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돕겠다라고 하면 첨단을 일로 가져올 테니까 요 소리입니다. 자동차도 여기서 생산할 수 있고 반도체도 여기에다가 환경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농사지 갖고 먹고 사는 시대 끝났다 이거지. 그리고 석유 파 갖고 먹고 사는 시대 그걸 계속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부터 갖춰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여기다 첨단을 깔 테니까 대한민국이 도울 테니까 전쟁을 멈추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거죠. 갑자기.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저쪽에는 우리가 이 첨단을 대한민국에서 도움받고 싶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이 서양에도 미국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나라라서 저기서 못 빼간단 말이죠. 이 기술을.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체렌스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너무 좋은데, 그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 소리가 딱 나와요. 벌써 너가 무슨 소리 할 것까지 전부 다 보여, 이게. 요래 하면 요래 이야기하고, 저래 하면 저래 이야기하고, 이러면 여기에 걸름막 대고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표본이 나와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열어서 가리키면 그런 것들을 말을 어째 똑같이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러면, 푸틴은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거기서 찬성하면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하면 하겠다고 그러죠. 요거를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하자. 요 물밑에서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세계가 몰라,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푸틴이 허락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나토 가입 안 한다는 선언을 여기서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워낙 큰 선물을 지금 받으니까. 나토 가입은 우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믿고 나토 가입 안 한다는 선포하십시오. 그것까지 딱 하면 이게 뭐냐면 세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푸틴이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러고 사인 하나 하라. 요걸 딱 받아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제 러시아 들어갑니다. 이 두 분이. 이거 받았는지 러시아 몰라요, 아직.